책을 통해 얻게 되는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직면하는 불편한 독서 모임 불독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책이 없이 만났네요. 그렇다. 좀 떨리네요. 네, 이렇게 뭔가 하나의 정해진 책이 없이 시작을 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해보자. 그럼 왜 오늘 책이 없는가?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을 시작한 지도 거의 반년이 됐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끼린 나름 굉장히 꾸준히 잘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그 반년 동안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네. 그래서 오늘은 불독, 말하기 좀 민망한데요. 불독 어워즈라고 해서 저희끼리만의 소소한 축제 아닌 축제를 벌여보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 이 시상식의 컨셉은 유치원 졸업식입니다. 유치 뽕짝으로 갈 예정이고 약간 KBS 연기대상처럼 네. 모든 이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싶다. 네, 빈손으로 돌아가는 책 없게 하겠다. 식으로 거의 한 25개 정도의 네. 시상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러면서 봤더니 저희가 599를 생략했어요. 할 시간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네, 599에서 다룬 책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그냥 본방에서만 다룬 작품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시상식 보면 아시겠지만 막바로 시상에 들어가지 않고 앞에 이렇게 격가지 얘기들을 좀 하잖아요. 축하 공연 있나요? 그것까지는 너무 바빠서 제가 준비를 못했고요. 아쉽네요. 뭐 우리의 시작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이 방송을 좀 딱 우리가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그 얘기 잠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의 시작은 사실 숱하게 사라져버린 원래 첫 방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네. 계획했었던 거의 2시간에 가까웠던 네, 그리고 3번의 녹음을 벌였었던 수다 파티였죠 뭐. 네, 박상영 작가님의 작품 앞부분에 굉장히 많은 썰을 풀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진짜 그 실제 녹음본에서는 그런 얘기 다 빼자. 사실 빼자 안 빼자도 아니고 그냥 야 일단 딴 거부터 녹음해봐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제는 시작에 대해서 말하기가 그때는 좀 지겨워졌어가지고 네, 저희끼리 여러 번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서야 좀 여러분들께 제대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버스 타기 직전에 갑자기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아니야? 버스 타러 가는 중이었나? 저의 기억은요, 그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책을 저희가 이렇게 그냥 보고 있었는데 네. 구지가 넌짓이 그러니까 나는 팟캐스트를 해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할래? 혼자 하는 건 조금 부끄러우니까. 사실은 구지가 저 이전에 컨택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들 약간 좋다 하고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막상 시작하려면 살짝 좀 부담스러운 그런 거였죠. 그리고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도 얘기하자고 했지만 재미있고 좋아하는 건데 돈을 받지 않고 꾸준하게 규칙성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게 서로 다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각자의 뭐 직업인으로서의 생활도 있고 개인으로서의 삶도 있고 한데 이 팟캐스트를 위해서 시간을 낸다는 거. 그치. 그리고 뭐 놀러 가는 것처럼 하고 싶을 때 어쩌다 한 번 이게 아니라 규칙적인 시간에 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고민해 볼 만한 일이었죠. 네, 그래서 사실 많이 엎어졌거든요. 제가 막 친구한테 되게 좋은 콘텐츠 같지 않니? 한번 해볼래? 이랬는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지속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발식으로 해서는 할 거면 길게 해야 되는데 네, 할 거면 꾸준함을 가져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개가 엎어지고 이제 올해랑은 어떻게 보면 책이라는 관심사가 있으니까 한번 해볼래?
근데 저는 원래가 깊게 생각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그냥, 오 재밌겠다 하고 제가 덥석 좀 물었죠. 네. 근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데까지는 또 저희도 시간이 걸렸어요. 몇 달이 걸렸어요. 네, 그 저희 막 만나가지고 음, 남산 앞에서 막 이야기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어떤 컨셉으로 할 거냐. 맞습니다. 거의 방향을 좀 못 잡아가지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다수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뭐 어떤 소수의 이야기를 좀 다루고 싶다.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던 것 같네요. 네, 그러면서 좀 많이 조심스러워했죠. 근데 우리 음. 잘 몰라.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무지해. 하고 싶은 마음이랑 실제로 아는 것의 간극 때문에 준비하는데 좀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뭔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 깨닫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책을 통해 얘기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불편한 독서 모임이라는 이름이 나왔던 거죠. 맞아요. 그리고 줄임말도 너무 귀엽잖아요. 우리끼리 귀여워하고 있어. 이 이름, 그러니까 불독으로 줄여서 했을 때 네. 언제쯤 우리가 개사진을 이길 수 있을까? 아직 이기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네. 여전히 계속 불독이 1위야. 그래서 이름을 이제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사진들을 이렇게 막 짜집기 해가지고 사진도 만들어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 음악을 깔자 해서 온갖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음원들을 찾아서 처음에는 막 클래식 어때? 좋긴 한데 쓸 수 있어? 막. 우리 시사교양이니까 막 이랬는데 음악을 또 넣다가 저희가 한 몇 달 하고 또 뺐죠. 지저분해 네. 보여가지고. 저희가 막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녹음 편집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사실은 처음에 녹음을 할 때 잭이 몇 개가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숱하게 날려버린 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가 2개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연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근데 왜 노트북에는 잭이 하나야? 막 이러면서. 저희 둘 다 문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전혀 무언가 내 목소리를 녹음해보는 것은 전화 통화할 때 맞아요. 네, 그 정도가 끝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지만 그래도 이제 나름의 어떻게 보면 그게 잡혔죠. 맞아요. 고퀄리티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을 만큼은 약간 실력이 향상됐다. 정말 다행이고 그러다가 이제 이름을 서로 이제 필명이라고 해야 되나? 닉네임 같은 걸 우리가 정했죠. 그쵸. 그래서 구지는 지금의 구지가 되었고 저는 여러 이름을 생각해 보았는데 그렇죠. 여러 길을 방황을 했죠. 그래서 절대 새는 안 하겠다라고 저한테 나는 내가 오리를 닮은 거를 모르겠는데 진짜 닮았거든요. 살면서 몇 차례 들었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오리가 되었어요. 네, 그냥 하얀 새를 닮았어요. 그냥 흰 새면 좀 다 닮은 것 같아. 오리, 거위, 뭐 다 상관없어. 갈매기 다 상관없어. 노란 부리에 흰 얼굴을 가진 새면 다 닮은 것 같아. 그냥 밍숭밍숭하게 생겼고요. 그냥 굳이 그 다음에 오리 했을 때 어감이 라임이 맞아서 저는 오리가 되었습니다. 오리같이 생겼어요. 구지에 대해서는 말을 했었나요? 여러 번 했었는데 방송으로는 안 나갔죠. 그랬나? 네, 구지 설명 그럼 잠깐 해주세요. 오리는 오리를 닮아서 오리고 구지는 실제 이름에서의 한 글자와 어머니 이름에서의 한 글자를 가지고 와서 구지가 되었죠. 왜냐하면 제 이름은 일단 성씨가 아버지의 성씨를 따라왔고 그쵸. 그리고 이름은 부모님이 지었다고는 하지만 그 친가 쪽 돌림 글자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혈통이 제 이름에는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드러나 있는 편인데 아는 사람들끼리는 다 근데 어머니는 아무 데서도 이름에 흔적이 없어서 그냥 두 개를 합쳐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됐죠.
맞아요. 그래서 이유가 너무 멋있었어요. 처음에 막 지구? 그래서 뒤집어 보니까 굳이? 그래서 굳이 괜찮다. 막 이렇게 됐었죠. 지구는 너무하다, 그지? 지금 생각하면 약간 용감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지구를 할 생각을 했을까? 근데 굳이가 너무 이제 사연이 멋있으니까 그냥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진짜 노력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깊이가 없는 닉네임을 쓰고 있다는 것 알아주시고요. 엄청 고민 많이 했어서 사실 오리로 돌아오는 데까지 많은 사연 있는 이름들이 있긴 했습니다. 사실은 저의 마음속 강력한 후보는 은유였거든요. 그런데 굳이가 그 이름을 듣자마자 있어, 그 사람. 되게 유명해, 그 작가. 난 몰랐는데. 그래서 그 은유님한테 해가 가면 안 되니까. 착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책 쓰시는 분이니까. 네, 그래서 구지와 오리의 불독이 되었고요. 네. 잠깐 축하할 만한 거는 어제자 기준으로 저희가 구독자 수가 31명, 31명. 31명도 들었어요? 네네, 31명이에요. 와, 어제 저랑 대화할 때는 3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를 듣는데 진짜 책임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구독자가 늘어나네요. 너무 신기해요. 그 중에 둘은 오리인 거죠? 그쵸. 야,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아니, 그래도 그래서 정말 어제는 약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물론 10명일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이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아니, 광고를 한번 해? 그 얘기도 했었죠. 네, 그렇게 고민했었는데, 광고하지 않고도 이렇게 조금씩 늘고 있다는 게. 맞아요. 네,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맞아요. 그리고 10명일 때는 사실은 저희 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지인들이 이렇게 섞여 있고 하니까, 대충 누구인지 짐작 가능한 사람들인데 이게 20명, 30명이 되면서 우리가 모르는 익명의 사람들, 익명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러니까 존재를 잘 모르는 사람들께서도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다. 그리고 사실 구독자는 그렇지만 조회수 같은 걸 봤을 때도 처음에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5명이라도 들어주면 좋겠다. 맞죠. 그랬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목소리에 누군가가 그 해당 시간만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감사한 일이다. 맞아요. 라고 시작을 했는데 요즘 올리면 100은 그냥 넘잖아요. 그죠? 너무 좀 가짜는 허세처럼 들릴까봐 조심스럽긴 하네요. 다른 막 유명 팟캐스트들은 막 어마어마한 숫자를 찍고도 부족하다고 얘기하실 텐데. 근데 저희는 진짜 어제 약간 대박 이러면서 대화를 나누곤 했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보면서 신기하다. 진짜 그냥 이게 계속 늘어나는 게 제일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약간 요새 적금 이자가 형편없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기분이랄까? 진짜 순수하게 감사한 마음. 강렬하게 들었던. 네, 어제 되게 행복해가지고 보자마자 캡처해가지고 오리한테 보냈는데 오리가 1시간에 한 번밖에 카톡을 못하는. 요즘 좀 피곤해가지고 그러니까 보면서 좀 눈이 번쩍 뜨였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올해 2020년에 되게 새로운 시작을 했고 즐겁게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싸우지 않고 지금 하는 것처럼 큰 욕심 안 내고 꾸준히 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렵고 제일 바라는 것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저희 올해 몇 권 읽었죠? 제가 어제 일일이 다 셌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네, 어제 세보니까 저희가 본방에서 다룬 것들만 하면 27건. 그리고 599 같은 경우는 2권씩 하니까 총 22권? 네, 22권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해서 49건을 방송에서 다룬 거죠. 50이 안 되는. 그쵸. 오늘 50이 될 수 있는 방송을 과감히 버리고. 네. 완전하지 않은 숫자로. 미완의 어떤 완성의 느낌으로 네. 이렇게 올해 저희가 반년이지만 열심히 49권을 다루어 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읽고 싶은 소설책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리고
짬짬이 계속 그래도 비문학적인 이야기도 계속 조금씩은 했으면 좋겠어 해서 다양한 뭐 에세이라든지 만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균형을 맞춰가면서 나름 노력을 한 거죠. 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목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저는 우시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서두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시상식을 개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5개의 시상 목록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짠단짠으로 짠단짠단인가요? 네, 왜냐하면 첫 번째 시상이 올해 짠 수상이거든요. 네, 올해 짠스 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올해 짠한 상은 모두 남성이 받게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공교롭게 그랬어요. 네. 네네. 무슨 말 하려고 하셨죠? 저희가 일단 고른 분 성함을 얘기해 주시죠. 책 제목 얘기하지 않고 바로? 네, 한만수와 이명준, 선희가 여성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성이 껴있기는 한데, 이 세 명이 각축을 벌였는데, 네, 그래서 결국에 수상은 누가 하게 됐죠? 이제 책 제목을 말하겠습니다. 시선으로부터의 막내 아들 이명준. 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뭘 선희도 주는 거 아니었어요? 그랬어요? 전 남녀를 각각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핀트가 안 맞아. 저는 그렇군요. 냉정합니다. 무조건 한 명. 네. 이명준이 된 이유는 분명하죠. 시선으로부터를 읽으셨다면 이명준 씨가 좀 짠하죠. 네. 그리고 이렇게 만수가 될 수 없었던 이유 같은 경우는 만수도 짠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분량적인 측면에서 짠하긴 하지만 삶 자체는 별로 그렇게 짠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쵸. 네, 명준이는 분량도 삶도 짠한 것 같아서 약간 기센 엄마와 누나들 밑에서 네. 골든 리트리버에 에 비유당하는 근데 밉지 않은 네, 그래서 짠 수상인 거죠. 맞아요. 그냥 별론데 별로로 묘사되는 건 짠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만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연년세세에 나왔던 막내 아들인데요. 한만수의 캐릭터도 좀 짠하긴 했는데 사실은 원하는 걸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누려야 되는 짠은 조금 예외적인 짠이다. 그렇죠. 살짝 좀 얄밉기도 해가지고 한만수 캐릭터가 네, 그래서 명준 씨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코리안 티처의 선희도 사실 한짠 하거든요. 그쵸. 첫 네. 직장이었는데. 맞아요. 사실 짠이라는 단어로도 묘사가 안 될 만큼 약간 울컥하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짠이라고 했을 때는 이명준을 이길 사람이 없겠다. 네, 맞아요. 라고 해서 첫 번째 시상에는 이명준님께 돌아갔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시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상은 올해의 생활체육인상. 그렇습니다. 뭐 독보적이었기 때문에 굳이가 바로 발표를 해주시죠. 네,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를 쓰신 김원비 작가님께 시상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책 저희가 초반에 좀 달았었는데 네,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쵸. 그리고 아무튼 술도 너무 웃기고 다음 작품 언제 나오시는지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 김원빈 님이 소설을 쓰셔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장면 묘사 같은 게 너무 찰진 비유들이 있어요. 찰진 비유. 거기다 유머. 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좀 날카롭게 파고드는 어떤 시선 같은 게 대단하십니다. 그쵸. 그리고 체육인이 되어서 이제 종아리 알 생기는 것보다 근육 생기는 거에 더 기쁨을 느끼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던 게 강력하게 남아있네요. 그쵸. 여성 축구인으로서 저와 구지가 일전에 겪어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세상을 아주 재미있게 묘사해 주신 분이었죠. 맞아요. 그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농구를 좀 열심히 해보겠다. 저 올해 농구 좀 했어요. 그 방송한 이후로 꾸준히?
아까 좀 더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올해 전체를 봤을 때. 그 방송 이유가 아니라 지금 너무 춥잖아요. 이렇게 뻔뻔해요, 제가. 김원빈님 축하드립니다. 와. 네. 세 번째 시상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한번 음, 상명을 읽어주시죠. 저곳에 가고 싶상 저희가 장명을 정말 신경을 썼습니다. 썼습니다. 이 부분은 두 분야로 나뉘어서 시상을 하겠죠. 네. 올해 가고 싶상이 있고요. 내년에 가고 싶상이 있는데, 올해 가고 싶상, 어디죠? 네, 보건교사 아는 형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가고 싶상. 저 그 학교가 어디서 촬영했는지 들었어요. 어디래요? 오산고등학교였나요? 오산고등학교가 한강이 되게 잘 보이는 고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학교 맞나?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용산에 있는 학교라고 했고 크고 그래서 거기였구나 했었는데 참 약간 괴기스럽게 나오죠. 그러게요. 근데 약간 톤 자체가 좀 인필터가 씌어진 영화 장면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굳이는 왜 여기를 꼽았어요? 아는 형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픽션 속의 이 학교를 말하는 거였구나. 네. 네, 픽션 속에 존재하는 학교를 가고 싶은 거지 오산고등학교를 가고 싶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이해되고 저는 그 픽션 속의 이 학교에서 너무 귀여웠던 부분이 오리들 걸어다니는 거. 그러니까 그 학교에 실제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매력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장소였고요. 네, 그러면 내년에 저곳에 가고 싶상은 누구죠? 빌 헤이스의 뉴욕인 거죠. 그쵸. 별빛이 떠난 거리였죠. 근데 지금 코로나가 다시 극심해져가지고 미국도 지금 난리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미국이 제일 먼저 백신을 영국이 제일 먼저인가요? 저도 그게 헷갈리는데 미국은 아닙니다. 지금 백신 회사가 달라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화이자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영국은 접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뉴스 장면을 봤어요. 이게 노인분이 그 백신 맞는 장면을 봤네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정말 내년 초는 아니더라도 내년 연말쯤에는 뉴욕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봤죠. 저희가 이 빌 헤이스의 책을 다룰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확산세가 있긴 했지만 또 지금처럼 거세지는 않았었어요. 1000명씩 되지 않았죠. 지금 오늘만 해도 1000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조심해야 되는 시기이긴 하구나. 진짜 연말까지 모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만날 수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고 좀 굉장히 새롭고 서글프고 그런 연말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구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원체 여행을 즐겨 하는데 또 뉴욕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장소가 지금 제일 극심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지역이 되어 있어서 부디 내년에는 저곳에 가고 싶 상에 수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말 짰다가 웃었다가 다시 짰다가 맞아요. 그렇죠. 근데 다음 시상은 분노입니다. 시상명이 뭐죠? 올해의 제수탱. 얘는 상도 아니야. 네, 올해의 제수탱. 그래도 한 가닥 하신 거죠. 그렇죠. 누구죠? 조리 작가님의 작품이었죠. 제목이 뭐였죠? 첫 번째로 실렸던 그 단편집에 우리가 핸들을 잡을 때 였고요. 거기 나왔던 운전 연수 선생. 이를 약간 악물고 선생을 발음하네요. 그분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쵸.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지. 아주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이렇게 욕하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근데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있고. 아니에요.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렇구나. 옆에 앉아 있는데 약간 위압감을 주고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그쵸. 연수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아직 온전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속도로 하기에는 미숙한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이든 남자로서 여성들에게 좀 위력을 과시하는 듯한 그런 캐릭터였고요. 그 장면 묘사가 되게 조마조마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쵸. 그리고 진짜 이런 일이 수시로 빈번하게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말하면서 떠오른 인물인데 올해의 제수탱에 진짜 꼽고 싶은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야? 시선으로부터의 M&M. 걔는 언급도 하고 싶지 않아. 사실 재수없음으로 따지면 맞아요. 또 독보적인. 근데 이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시선으로부터가 독점하게 둘 수 없다. 기생충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은 시선으로부터에는 인물들도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다양한 분야에서 타갈 수 있지만 작년에 청룡영화상이었나요? 네. 그때 그 배우들이 전부 다 수상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기생충이 탈 줄 알고 기생충이 탈 줄 알고 이게 약간 고정 멘트처럼. 근데 여우주연상 받았던 조여정 배우만이 저만 기생충이 탈 줄 모르고. 그래도 우리 시상식을 좀 청룡에 비유하기가 낯뜨겁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좀 공정하게 고루 분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KBS 연기대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수상할 분야도 상이 없죠. 그렇죠. 뭐죠? 올해의 넌시눈. 넌시눈은 비속어가 들어간 아주 강렬한 줄임말이죠. 네, 넌시 땡 눈치도 없냐. 그렇습니다. 넌시눈 누가 받았죠? 강하길 작가님의 음복에 나오는 남편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다른 팟캐스트 방송을 들었어요. 그 구지가 599에서 추천해줬던 화이트호스를 읽고 화이트호스에 관한 방송을 들었는데 거기에 강하길 작가님이 직접 나오셨거든요. 근데 자기는 음독을 쓸 때 음독?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음복을 쓸 때 남편을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쓰지 않았대요. 그쵸. 근데 그게 제일 답답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읽으면서 우리가 그 82년생 김지영도 그렇고 며느라기에서의 무구영도 그렇고 음복에서의 이 남편도 그렇고 현실에 있다면 평범하고 괜찮은 축에 속하는 남편들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치만 그게 더 빡치게 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작가님도 좀 놀라셨대요.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렇게 분노를 느끼시는구나.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또 열받는 게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지점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 더 열받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은 남편이야 라는 걸 가지고 있는 기본값이 이 정도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곳곳에서 약간 복장이 터지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야, 너 눈치 없냐? 약간 이런 말을 옆에서 기속말로 해주고 싶잖아요. 야, 니만 눈치 좀. 근데 진짜 잊지 못할 압권의 장면은 이 남편이 그 르크루제에 담긴 그 이름 기억 안 나. 토마토 고기. 약간 핏물이 떨어지는 듯한 그 고기를 막 우걱우걱 먹을 때 정말 좀 섬찟했어요. 그러니까. 음복은 좀 저희랑 인연이 또 깊어요. 맨 처음 방송에 올라간 작품이기 때문에 그쵸. 무엇보다 열심히 좀 읽었던 작품이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얼마나 정말 얄밉게 잘 쓰셨으면 이렇게 인상에 남았을까. 다른 상 분야가 아니라 넌시눈. 강력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위기를 좀 바꿔서 네. 약간 감성적인 분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시상하는 분야는 올해의 눈물 쏙 빼상. 라미 작가님의 은도라 산책 갈까? 저 이 방송할 때 울컥울컥했죠. 눈물을 봤어요, 저는. 네. 우리 곁을 같이 지켜주던 반려동물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현재에 있는 반려동물들도 생각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 라미 작가님의 이야기에 굉장히 감정이입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은돌이라는 강아지를 키우던 라미 작가가 은돌이가 떠난 후에 그 은돌이를 추억하면서 그냥 뭐 추억담이 아니라 굉장히 좀 판타지적이기도 했고요. 그쵸. 약간 꿈속을 헤매는 듯한? 맞아요. 그래서 진짜 가슴이 약간 뭐라 그럴까? 아리다 라는 느낌으로 읽었던 것 같네요. 제일 좋았던 장면은 좋아하는 것일수록 더 크게 그려지는. 맞아요. 그 은돌이의 우주안이라고 네, 해야 될까? 은돌이의 세계였는데 그 안에서 곰돌이도 너무 크고 곰돌이 인형도 맞아요. 네, 좋아하는 것들은 점점 더 크게 기억 남아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7번째로 가겠네요. 갑자기 또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되는지. 저희 단짠단짠 실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좀 시상명이 깁니다. 올해의 이 가족만큼은 피하고 싶상. 이거 부지가 만든 상 이름인데. 네, 이 가족 보고 있으면 깝깝한 기분이 들거든요. 이 가족은 진짜 내가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고 싶지 않다. 어느 가족이죠? 어쩜 이렇게 구성을 잘하셨는지. 김병훈 작가님의 공상표. 맞습니다. 네. 이 공상표의 가족은 엄마, 누나, 그리고 상표 씨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사실은 이 엄마가 참 힘들어요. 그니까. 상표를 참 힘들게 하는.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알아서 더 힘들죠. 제일 뜨악했던 장면은 그 상표 씨의 남자친구, 영화 감독인 남자친구의 집에 몰래 잠입해서 부적을 넣어놓는 그 장면이 저는 약간 너무 서스펜스 영화 보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또 있을 법해.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이 여성의 이 엄마에 대한 또 묘사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볼 때는 평범한 약간 중년 여성이거든요. 근데 자식에 관해서는 이렇게 좀 스릴러처럼 변할 수 있는. 맞아요. 왜 그렇게 자식에 대해서 돌변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 그렇게까지 하면 무서워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넌 자식을 안 키워봐서 몰라. 이 어머니가 딱 그 멘트를 치실 것 같지 않아요? 나 지금 숨 들이키는 거 맞죠? 그 대사는 모든 대화를 종결시키겠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언을 할 수 없게 하는. 벽을 그냥 쾅 하고 쳐버리는. 그리고 또 아니면은 그 사람이 또 자식을 키우고 있으면 이렇게 말하겠죠. 내 자식은 내가 알아. 그리고 거기서 또 성별도 갈려요. 그쵸. 너는 아들을 안 키워봐서 몰라. 딸은 달라. 대화를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 약간 빙의했나? 몰입을 강력하게 한 거죠. 약간 이거 말할 때 굳이 눈빛이 번뜩였고. 좀 들어본 것 같아, 이 말들. 그래서 어디에서나 봤을 법도 한 이렇게 지독한, 너무나 답답한 엄마가 그러니까 이 작품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 8번째로 가겠습니다. 8번째는 좀 따뜻하네요. 올해의 대접해주고 싶상. 올해만큼은 조금 더 내년만큼은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내년만큼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좀 덜 힘들게 되어지기를. 네, 원도 작가님의 경찰관 속으로. 그러니까 뭐 원도 작가님뿐만 아니라 이 경찰관이란 직업 자체에 저희가 약간 헌정을 하는 그런 상이 되겠어요. 네, 맞아요. 저 직장 왔다 갔다 하는 그 지하철 주변에 선별 진로소가 생겼더라고요. 선별 진로소가 생긴 걸 보면서 간이 선별 진로소인데 이게 생긴 걸 보면서 이런 것들 다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래서 경찰도 공무원으로서 지금 그리고 이 시기에 경찰한테도 이제 지원 요청을 한다라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워라밸을 충실하게 지키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 경찰관 속으로를 읽으면 이런 거죠. 저런 일들은 도대체 누가 처리해? 경찰이. 그러니까. 심지어 경찰이 할 거라고 생각 못했던 일들을 경찰관님들께서
곳곳에 저희 삶 곳곳에 들어가 있어서 음. 처리를 해주시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본 적 있거든요. 이렇게 술 취한 사람을 이렇게 손잡고 걸어가는 경찰관의 뒷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종로에서. 근데 그걸 보면서 되게 그냥 무슨 대화를 하고 가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멀리서 봤기 때문에. 근데 네. 보면서도 내가 경찰이라면 젊은 경찰이었거든요. 얼핏 봤을 때. 취객의 손을 저렇게 잡으면서 갈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면서 아 정말 공무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맞습니다. 네, 라는 생각을 그때 정말 크게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상도 아주 훈훈한 상입니다. 시상식 보면은 늘 1부 끝에 이 상을 수여하곤 하는데요. 바로 올해의 베스트 커플상입니다. 네, 베스트 커플은 원래 연기 대상에서도 여러 팀을 주니까요. 아, 그렇습니다. 약간 시상식에 중간에 피는 꽃이라고 그렇죠. 할 수 그래서 있죠. 저희가 밀고 싶은 사람들을 거의 다 집어넣었죠. 자, 굳이부터 누구 주고 싶으세요? 규호와 나. 아, 대도시의 사랑법에 나오는 규호와 나를 주지 않을 수가 없죠. 않을 수 없고 이 상을 통해서 다시 만나면 좋겠어요, 둘이. 그러니까요. 규호야 한국 왔니? 돈 많이 벌어 왔니? 저는 이 규호와 나를 떠올리면 그 장면이 안 잊혀져요. 내가 마지막 장면이었는데요. 그 소설에 그 규호랑 연초에 연초인지 연말인지 어디죠? 약간 풍선 같은 데인가? 거기다가 이제 소원을 적어서 풍등 날려보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소원을 막 적다가 그냥 다 지우고 마지막에 딱 두 글자만 남기잖아요. 그게 바로 규호. 그치. 근데 전 그 장면이 너무 좋아요. 마음이 같을 때는 그게 정말 아름답고 예쁜데 또 마음이 같지 않을 때 내 이름을 그렇게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만하고요. 제가 뽑은 베스트 커플은 밤에 우리 영혼에 나왔던 에디와 루이스입니다. 아 최고죠. 최고였죠. 네. 두 사람의 삶의 태도는 정말 저렇게 늙고 싶다, 나이 들고 싶다 라는 맞습니다. 마음을 끊임없이 들게 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죠? 김규진 작가님의 부부. 얼마 전에 화보도 또 찍으셨던 것 같은데 너무 멋있었어요, 이 책. 맞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또. 알콩달콩하게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네, 맞습니다. 네. 김규진 부부를 안 꼽을 수 없었고 또 마지막으로 지난 방송에 우리의 방송을 또 장식해 주셨던 알류 커플. 알류 커플 권유선 작가의 봄밤에 나왔던 영경과 그리고 수환 커플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커플 시상식 같으면 앞에 이렇게 나오셔서 꽃다발 받으셨을 텐데. 네, 소감도 말씀하시고. 근데 이렇게 뽑아놓고 보니까요, 되게 그림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규호 남남 커플이죠. 규진 씨 부부가 여여 커플, 에디 루이스가 이제 노년기의 커플이고 알류 커플이 50대. 요양원 커플. 그쵸. 이렇게 한 명은 앉아 있고 한 명은 서 있는데 그 손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마치 우리 방송의 다양성을 보여주듯이 대단한데요. 그 생각 못 했는데. 좋습니다. 10번째는요, 베스트 커플상이랑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본받고 10상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했던 것과 같이, 밤에 우리 영혼에 나오는 에디와 루이스. 너무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남의 눈치를 보면서 선택하고 행동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방송 되어서 가능한가? 우리가 이 방송 하면서도 반성했는데 지나고 나서도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눈치를 보고 있죠. 맞습니다. 근데 진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남한테 피해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누구나 꿈꿔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남의 눈치를 보면서 어떠한 행동을 피해서 다른 행동을 선택하게 됐을 때는 자신이 한 행동에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저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라는 핑계를 늘어놓게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눈치 보지 않고 진짜 온전히 자신이 선택한 무언가를 해야 책임도 온전히 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네요. 그리고 미래에 있을 나한테도 덜 부끄러워질 것 같은. 맞습니다. 그래서 에디와 루이스에게 본받고 싶상을 수여하였습니다. 네. 11번째입니다. 와, 기네요. 읽어주세요. 올해는 지나갔지만 내년에는 혼인신고 고상. 혼인신 고고상. 그쵸. 근데 고 하나 없어서 나는 그냥 혼인신고 고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혼인신고 고상. 고고. 하자. 네. 고고상. 누구죠? 네,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의 김규진 작가님입니다. 맞습니다. 이 책의 말미에 김규진 작가님이 종로구청에서 혼인신고 안 될 걸 알면서도 시도하러 가는데 그 과정이 너무 지난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도 회사원이기 때문에 저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지금 곤란해하고 있구나. 혼인신고하러 가서 그런 마음을 느껴야 하냐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씩씩하던 김규진 작가도 눈물을 흘리고 말죠. 근데 그걸 보면서 뭐 내년에도 사실 꿈 같은 얘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이제 혼인신고가 돼서 법적 부부로서 마일리지도 함께 쌓으시고 가족 혜택 같은 거 다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해 이 책이 나왔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기념할 만한 해예요. 그쵸. 그리고 뭐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의 베스트셀러에 올려져 있는 것만 봐도 굉장히 기분이 새롭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이 우리의 인식을 전환시키거나 개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12번째 상으로 가겠습니다. 네. 왜 망설이시죠? 올해의 이 책 표지죠. 네. 리커버 추진상. 요즘 약간 트렌드죠. 그렇습니다. 리커버에서 새롭게 책이 나오기도 많이 하잖아요. 스페셜 에디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일간 이슬아 작가님의 수필집도 리커버판 나왔는데 리커버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막 보건교사 안은영 같은 경우도 넷플릭스판이 나왔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이전 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냥 좋더라고요. 두 개 다 갖고 싶어요. 그래서 두 개 다 사시지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을 만든 건요, 약간 아쉬움이 묻어나서 네.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든 상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책 표지를 봤을 때 이 책 표지가 좀 달랐으면 더 사람들이 손이 많이 갔을 수도 있겠다 싶었던 감히 꼽아본 그런 표지였습니다. 네, 서수진 작가님의 코리안 티처입니다. 구진님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이 방송 들을 때도 얘기 나왔었던 것 같은데 책 표지 뒷면, 뒷부분에 보면 약간 그 수상 소감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상을 왜 주나 싶은 약간 심사평들이 포스트잇 같은 형식으로 막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만큼 칭찬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 작품은 수상작이라는 거 말고도 사실 더 다양한 방면으로 읽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즘 소설책 표지 되게 예쁘게 잘 나오니까 한 번 더 힘을 써보시면 어떨까, 한겨레가. 맞아요. 네. 약간 글자 크기도 이렇게 크게 나왔을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도 했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인물이 표지에 등장했을 때 약간 정면을 좋아해요. 이건 정말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니까요. 근데 그 표지는 여성의 뒷모습, 단발머리의 뒷모습이 전면에 등장했던 표지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다른 접근이 더 좋았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곤 했었죠. 네. 그러면 너무 연이어서 이제 나오네요. 올해의 굿커버상. 너무 좀 비교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다 장단이 있죠. 그렇습니다. 빠른 태세 전환. 네.
올해 굿커버상 네. 뭐였죠? 우리는 코다입니다입니까? 맞습니다. 네. 왜 다시 되물어보세요? 코다라고만 적어놔가지고. 제가 짧게 치느라 우리는 코다입니다. 네. 라고 되어 있는 연보라색의 너무나 아름다운 표지였는데 제가 방금 전에 뒷모습이 별로 안 좋다고 했는데 우리는 코다입니다에서도 4명의 인물이 뒷모습으로 3명인가? 네, 3명이었던 것 같아요. 네. 3명이 뒷모습으로 있고 이 표지를 꼽은 이유는 밑에 수어가 나와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수어로 코다라고 적혀져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뒤돌아 서 있네 하고 말았었거든요. 근데 다 읽고 나서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 쓴 책이라는 걸 알아채게 됐다니 내가 수어를 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다니 라면서 감동했었던 기분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건 이제 책 자체도 너무 좋았고 그 책에 대한 애정이 막 솟구쳐 있는 상태에서 다시 표지를 보니까 더 좀 벅차올랐던 것 같아요. 그쵸. 색깔도 너무 예뻤고요.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14번째입니다. 대놓고 나오네요. 김희경님 책 좀 읽어라 상. 일단 김희경님 책이 뭐였죠? 이상한 정상가족. 네, 저희 이 책도 참 좋아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이상한 정상가족 했을 때 3000% 빠지는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저희가 이 책을 너무 좋아하고 막 더 많이 말하고 싶다 보니까 기억나시죠? 아니요.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담았던 방송이 맞을까? 저희 항상 하고 싶은 말 다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는 책일수록 제가 좀 말을 더듬더듬 했던 것 같은데 이상한 정상가족에서는 주로 이제 아동학대에 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김희경님 책 같은 경우도 사실 올해 굿커버에 들어갈 법한 책 저도. 표지를 갖고 있었죠. 네. 책 날개를 벗겼을 때와 벗기지 않았을 때의 차이. 맞아요. 신박했고요.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정말 처절하게 알 수 있었던 그리고 그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주었던 정말 좋은 책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희경님 책은 이렇게 상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희경님 책 좀 읽어라 상. 그게 누굽니까? 네, 정용준 작가님의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에 나오는 엄마 남친. 너 그러지 마라. 짧게 나오지만 밉상에 진상에 그리고 너무 이거 그냥 얘 가정이라고 해야 돼 얘? 그냥 아동학대 아니에요? 범죄자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생각 없음 막 이 너무 열받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 엄마 이거 지금 종이에 구멍을 뚫고 계시는데요. 이 남친이 버젓이 엄마와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살면서 뭐 언어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폭력을 가하는 아주 그냥 나쁜 사람입니다. 네, 맞아요. 개가천선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15번째입니다. 다음 작품 좀 주세요 상. 네. 한정현 작가님 잘 들으셨죠? 네, 다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우리가 이 책 할 때 제가 이 한정현 소설가님의 작품을 기점으로 제가 노트에 필기를 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소녀 연예인 이보나였죠. 저는 사실 이 책 표지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책의 어떤 크기나 이런 것들도 너무 아기자기하게 예뻤고. 네, 민음사 그 시리즈 책들이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정현 작가님한테 저희가 둘 다 너무 반해서 이전에 읽었던 줄리아나 도쿄도 좋았고 그래서 앞으로 약간 가속도가 더 붙어서 더 많은 작품이 서점에 꽂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이 작가님을 알고 나서 읽고 싶은 책들이 한 4-5권 정도는 더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 한정현 작가님 방송 그 청취 수가 좀 늘어나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유명해지셔서 더 많이 쓰시고 네, 책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6번째로 가겠습니다. 짠하네요. 힘내라 청춘상. 이거 하면서 힘내라고 또 종용하는 건가? 라는 기분이 들긴 했지만 네. 진짜 마음의 힘을 내라라는 마음으로 네. 누구죠? 신을 기다리고 있어. 아마 방송 시간으로 따지면 제일 길게 녹음했던 것 같아요. 그쵸. 초창기이기도 했고 하고 네. 싶은 말도 많았고 할 이야기 거리도 많았던. 맞아요. 청년 홈리스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었고 일본을 배경으로 한 그리고 상당히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서 저희를 깜짝 놀라게 했던 바로 그 책이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홈리스들, 그러니까 노숙자를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 않았고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열심히 살았고 대학도 갔고 계속 열심히 직장에서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들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맞아요. 진짜 격려 그리고 따뜻한 미소 등을 보내주고 싶은 그런 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잘 살자 상. 제발. 네. 자, 뭐죠? 까대기입니다. 네. 이바다 이종철 작가님. 네. 요즘도 계속 택배 물량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고 간혹 그 생각도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혹시라도 코로나 3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러면 택배는 안 올까? 올 것 같아요. 더 절실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배달이랑 운송 이런 것들은 계속 더 많이 활발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실 코로나라서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위험한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은 똑같이 내겠지. 맞네요. 그러면서 이게 3단계가 된다는 건 힘들고 더 처우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 위험한 환경으로 내모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까대기에 나왔던 이바다님은 이제 까대기는 알바명이죠. 그래서 택배의 상하차 물류 작업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무지막지하게 힘들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네, 이바다님은 이 까대기 생활을 거의 6년 동안 해오시면서 만화도 그리고 뭐 등등의 일을 하는 좀 고단한 청년의 삶을 너무 슬프지 않게 되게 담담하고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되게 좋은 만화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잘 살자 상인이만큼 한 작품 더 하고 싶거든요. 그쵸. 하재영 작가님의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 좀 가슴을 치면서 읽었던 책 같고요. 이 작품은 진짜 녹음을 잘하고 싶어서 저희가 2번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가치에 사람만 들어가지 않는다. 맞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마음도 아팠지만 굉장히 시원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죠.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잖아요. 걔를 입맛이라든지 취향으로 생각할 수 없다. 법을 위반하고 있는 나쁜 행위다라는 것들을 조목조목 짚어서 얘기해 주시고 그들이 위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이 아프니까 끔찍하니까 외면해왔던 장면들을 이렇게 딱 드러내서 보여주시고 그게 왜 잘못됐는지를 너무나 머리로 냉철하게 분석을 해주셨던 너무너무 좋은 책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었던 일러스트들도 생각이 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물권 그리고 인권 모두가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쵸. 진짜 정말 진심으로 같이 잘 살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재영 작가님께 이 상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18번째 상으로 가겠습니다. 올해의 차녀상. 네, 올해의 차녀상입니다. 차녀, 둘째란 이야기죠. 네. 연년세세의 둘째. 한세진이었죠. 구지가 K 장려상으로 하자. 그래서 내가 K 넣으면 진짜 때릴 거야.
왜? 자랑스러워하라고.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긍정적인 부분에 K가 들어가는 거, K-팝이라든가 저는 그게 좋은데 그냥 모든 단어에 K가 들어가 버리면 너무 보편화, 획일화, 우리가 보편화된 언어에 대해서 약간 경계심을 가지곤 했었잖아요. 근데 K 장녀라는 단어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요. 코다라는 단어가 필요했던 것과 같이. 그래서 K 넣지 마, 막 내가 이랬었는데 네. 장녀가 아닌 차녀로 꼽은 이유가 있죠? 그렇죠. 장녀들은 요즘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책도 여러 개 나온 거 봤거든요. 야, 차녀도 힘들다. 그러니까 약간 차녀는 맨날 살짝 응석바지 어. 이런 느낌인데 우리가 연년세세 할 때 거의 피를 토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서적인 어떤 그 감정적 완충제 역할은 우리가 열심히 잘해주고 있다. 그렇다. 그것도 물질적인 것만큼 중요하다. 근데 아무도 몰라준다. 역시 돈이 최고인가 보다. 억울하면 돈을 많이 벌어라는 얘기를 나는 언니한테 들은 적이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생각지 못한 포인트에서 우리가 막 분노를 표출했었기에. 네, 역시 차녀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 차녀 괜찮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언니가 자기 밑으로 들어와서 일하라고 한다. 아니다.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응원의 마음으로 올해의 차녀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약간 속사포 랩하는 것처럼 말을 하게 되네요. 네, 거의 폭주 기간차여서 제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했던 소설 연년세세의 둘째 한세진 양에게 이 상을 드리고요. 네. 자, 19번째 상으로 가겠습니다. 이 상이군요. 올해의 다양한 논의가 필요해 상. 그렇습니다. 이게 대형 시험들이 우리가 내가 치지 않더라도 뉴스에서 보게 되잖아요. 뭐 입사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수능이라든지 다양한 시험들을 보게 되는데 네. 그 시험 장면들을 볼 때마다 저는 장강명 작가님의 프롤로그가 생각나더라고요. 뭐죠? 프롤로그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선발 시험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 그걸 굉장히 신뢰한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아시아권에만 남아있는 이야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급제가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뽑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과거급제생들이 나오고 있는 건 거죠.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시험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쳐서 순위를 매겨서 직무와 상관없는 능력으로 선발을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신뢰하죠. 그래서 바뀌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각종 큰 시험들을 이야기하는 뉴스를 볼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장강명 작가님의 책을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읽고 작가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다. 이걸 좀 사람들이 얘기하면 좋겠다. 맞습니다. 장강명 작가의 당선 합격 계급이라는 책이었고 여기서 뭐 이 책에서는 방금 말했다시피 어떤 해결안을 제시해주는 책이 아니고요. 정말 다양한 논의가 필요해. 이게 좀 인지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고 잘 읽히게 서술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강명 작가님이 원래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르포타주를 굉장히 잘 쓰시거든요. 맞아요. 진짜 잘 읽히더라고요. 네. 긴데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상으로 넘어가서요. 티끌모아 태산상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이 티끌들을 모으다가 흩어지기는 얼마나 쉬우며 이것을 모아서 산을 만드는 건 얼마나 위대하고 힘들고 지지부진한 시간을 견뎌야만 가능한 일인가 맞아요. 를 생각할 때 정말 대단한 상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상명도 마음에 들고 여기에 수여되는 수여받는 분들도 너무 좋아요. 누구죠?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에 나오는 추적단 불꽃. 불과 단.
님께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이 책 너무 좋았어요. 네. 얼마 전에 교보에 갔는데 엄청 많이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간 친구한테 이건 사야 되는 거 알지? 막 샀나요? 그래서? 아니 그 친구가 책을 안 사더라고요. 서점 왜 간 거야? 저는 우리가 했던 모든 책들이 다 좋지만 이 책은 정말 올해 책에 꼽혀도 될 만큼 굉장히 좀 충격적인 책이기도 했어요. 네, 이 책은 정말 약간 박제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올해 타임캡슐? 이런 게 있다면 2020년에 타임캡슐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이런 기획기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메이저 신문사에서 10년, 20년 일했던 그런 기자분들이 아니라 이제 기자를 꿈꾸는 여성 대학생 2명이었다는 거. 그 점도 참 신기했고요. 네, 그리고 이들이 그래서 이끌어낸 변화,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심,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2명 덕분에 N번방이라는 진짜 시커먼 사상 초유죠. 이거는 정말 최악의 사건이야. 맞습니다. 진짜 시커먼 지옥이 펼쳐졌죠. 근데 우리가 봤어야만 하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했던 그 일을 세상으로 드러나게 해주신 진짜 고마운 분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21번째까지 왔네요. 와, 많이 했어요. 올해의 발상의 전환상. 와. 뭐야? 지쳤어요? 네, 이거는 두 분에게 드리게 되네요. 네, 두 작가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우리 작가님과 이지민 작가님입니다. 그렇네요. 조우리 작가님이 또 등장을 했어요. 그쵸. 내 여자친구와 여자친구들. 네, 맞습니다. 맞나요? 실수 안 했나요? 그 책에서 제가 그때 구지에게 질문을 했던 그 장면. 그러니까 주인공인 내가 대학 시절에 어떤 친구랑 친하게 지냈는데 그 친구가 나에게 나는 뭐라 그랬더라? 나는 뭐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면 너로 할래. 그러니까 주인공인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 지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쵸. 그리고 그게 얼마만큼 이 사람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까지 오래 걸리고 힘들었던 건지에 대한 가정은 생략하고 굉장히 손쉽게 다뤄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왜냐면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10년, 20년 지나서는 그렇게 다룰 수 있는 사회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성소수자들한테 굉장히 날카로운 시선을 들이대고 차별적인 시선을 들이대는 세상인데 그렇게 너무 손쉽게 얘기한다는 건 그 사람들의 삶의 고민이라든지 힘겨움을 동일화해버리는 거죠. 그냥 너무 손쉽게 얘기해버리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 친구의 그 대사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너야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얼핏 보면 멋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인데 그 결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풀고 나갔던 조우리 작가님이 저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렇죠. 정말 약간 이 정도의 섬세한 감정선까지 집어내다니 라는 기분?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 주셨다 라는 점에서 꼽았고요. 또요? 이지민 작가님이시죠. 그러네요. 얼마 전에 했어요. 그죠? 그 남자는 나에게 바래다 달라고 한다. 일단 제목부터 발상의 전환이죠. 그쵸. 그리고 그 남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작품 골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우리 작가와 이지민 작가님을 우리의 발상을 전환시켜준 아주 고마운 두 작가님으로 모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의 띵상. 요즘에 띵작이라고 하면 명작 얘기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띵상은 명작이란 이야기죠. 그렇죠. 만화 부분에서 한 권, 그리고 소설 부분에서 한 권을 골랐습니다. 네, 보선 작가님의 나의 비거니즘 만화. 그리고 강화길 작가님의 음복.
그렇습니다. 와, 나의 비거니즘 만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말 띵하게 하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게 했죠. 진짜 작은 것부터 했는데 비거니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완벽성,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완전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만화를 읽으면서 비거니즘은 그냥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지향. 더 나은 삶을 향해 가는 지향하는 어떤 발걸음.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삶을 대하는 태도. 근데 그 태도에서는 하나의 작은 움직임도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만화책을 얘기하고 논해본 후로 구지는 이제 우유가 아닌 두유를 또는 오트밀을 이런 식으로. 오트밀 맞아요? 아니요, 오틀리입니다. 귀리 우유고요. 갑자기 오트밀이 나와서 예. 네,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강하길 작가님의 음복. 이것은 앞에서도 저에게, 계속 얘기했었고, 그죠? 네. 그리고 오리가 정말 띵하게 했다, 이 작품이. 몰라도 되는 권력. 을 저에게 깨닫게 해준 너무나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23번째. 공로상이네요. 그쵸. 공로상 필요하죠. 어느 시상식에나 공로상은 있습니다. 네. 올해 2020년에 공로상. 네, 누굽니까? 시선으로부터의 심시선입니다. 야, 공로상은 다 기립박수 쳐야 되거든요. 그쵸. 다 일어나야 돼. 아무도 앉아있으면 안 돼. 그렇지. 다 후배거든. 이거는 뭐 공로상 했을 때 이견이 없어요. 맞아요. 정말 동시대에 살았으면 좋았겠다라는 기분이 들 정도였죠. 맞습니다. 소설 속에서는 세상을 떠난 인물로 나오지만 진짜 시선이 남겼던 글은 영원히 남겠죠. 그쵸. 그래서 정말 이게 동시대에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 엿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였죠. 맞습니다. 정세랑 작가는 참 어떻게 이런 인물을 또 창조를 해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로상의 시선으로부터의 심시선을 꼽아봤고요. 네. 자, 24번째. 이거는 좀 말이 가벼워 보이긴 하는데 사실 우리들의 최애에게 주는 상이죠. 인기상입니다. 네, 그래서 구지는 또 약간 나와. 이제 좀 질려하실 수 있는데, 예. 네. 대도시의 사랑법의 규호. 그리고 보건교사 안은영의 옴잡이. 그리고 뭐, 예롱 작가님. 그러네요. 예롱 작가님을 빼놓을 수 없어요. 네. 올해 저를 약간 정말 애끓게 한, 애달프게도 하고 애끓게도 한 3명. 맞네요. 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구지의 인기상. 특히 예롱님 같은 경우는 올해의 여러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인종에 관해서. 정말 반드시 필요했던 목소리였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장면들, 뉴스, 이슈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예롱 작가님의 삶의 태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장면을 못 본 채 하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들 의견에 동조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건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이 인종의 문제가 사실 좀 인지되기가 쉽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예롱 작가님의 책이 더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롱 작가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고요. 오리의 네. 인기상은요 2명입니다. 소녀 연예인 이보나의 제인 그리고 보건교사 안은영의 안은영. 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소녀 연예인 이보나의 제인은 다 아시겠지만 주희의 양아들인 거죠. 아들이고 저에게는 진짜 올해 어느 캐릭터보다도 너무나 매력적인 경계가 없는 그런 캐릭터였기에 그쵸. 네, 고민 없이 바로 뽑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매력적인 캐릭터죠. 그렇죠. 안은영은 말할 필요가 없고. 안은영 거의 막 오늘 잔치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정세랑 작가님이 가져가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그러니까 두 손이 무거워서 어떻게 돌아가시죠? 그러니까요. 제 인기상에도 안은영.
옴잡이가 그쵸. 있으니까. 네. 그리고 오리의 인기상에도 아는영. 거기다가 가고싶상에도 그쵸, 아는영. 네. 대단하네요. 그 다음에 왜 망설이시죠? 자신 있게 읽어주세요. 25번째의 상이 되네요. 왜 부끄러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올해의 오글상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상이죠. 사실 대미를 장식해야 될 이 이름에 왜 이런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이거는 저희가 사실 인기상까지 다 끝내고 나서 회의가 끝났는데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제안을 해서 갑자기 만들어진 상입니다. 올해 서로를 칭찬할 부분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오글거리겠지? 그럼 오글상으로 하자. 제가 먼저 할게요. 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런 건가요? 저는 너무너무 고마워요, 일단은. 이거를 시작하게 해준 사람도 네. 굳인데,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뭘 봤는데요. 인생에 대운이 오는 그런 때에서 어떤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있길래 그거 게시물을 봤거든요. 네.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과 그 다음에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시도해보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대운과 연결이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였어요. 근데 이 두 개를 모두 가능하게 해준 게 일단 구지였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규칙적으로 한다는 게 참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기도 한데, 이제 그럴 때마다 딱 구지가 냉정하게 저를 잡아주거든요. 해야 돼. 이제는 해야 돼. 이날은 해야 돼. 더 미루면 안 돼. 그리고 사실은 이 방송이 아니었으면 제가 읽지 않았을 책들이 너무 많아요. 김희경님의 이상한 정상가족도 그랬고요. 이길보라님이 써주신 우리는 코다입니다도 그랬고요.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시원하게 딱 그런 책들을 선별해서 추천해주는 그 구지의 안목이 사실은 올해 저를 정말 많이 변화시켰었어요. 그쵸. 만화책 안 읽는데 계속 만화책 읽으라고. 진짜 구지가 이렇게 쿨하게 넘어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 대형 그 서점의 마케터 분들은 구지를 모셔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구구절절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지만 올 한 해 나의 어떤 내적인 것들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변화시켜준 사람. 이게 너무나 고마웠던 한 해였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누구니? 거기, 추적단 불꽃 읽을 때도 그랬고, 얼마 전에 저는 정영수 작가님의 내일의 연인들을 읽을 때도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정영수 작가님의 소설 중에 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세계 평화를 지키려는 게 아니야. 그냥 옳은 일을 조금 해보려는 거지. 이게 그냥 제가 우리랑 해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또 덥석 같이 하겠다고 해준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고맙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방송을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건 자기 반성인 것 같아요. 내가 삶을 좀 편안하게 바라보고 있었구나. 내가 바라보고 있지 않은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건 얼마나 또 편안한 일이었던가 라는 반성을 하면서 저희가 불편 포인트 할 때마다 사실 반성문을 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런 삶의 태도를 놓치고 살지 않게 된 게 올해 우리랑 이 일을 하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책을 읽으면서 그 순간만큼은 앞으로는 이래야지 라고 결심을 하긴 하는데 그 다음 주가 되면 까먹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린 그 다음 주도 방송을 하니까 까먹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귀로 또 듣잖아. 네. 그리고 우리끼리 또 얘기하면서 우리 그때도 이랬는데 오늘 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네 라는 반성을 또 하고 그래서 맞아요.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우리가 진짜 막 거대한 담론을 형성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더 내가 꾸려나가는 세상에서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인데 그 마음을 지지해주는, 함께 가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더듬죠? 자, 넘어가죠. 시상식은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저희의 불독의 방송은 이 방송이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1월부터 다시 새롭게 잠깐의 정비를 한 다음에 네.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네.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슬아 작가님이 매일매일 네. 수필을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직접 전송하는 행위를 보면서 글을 쓰는 게 좋아하니까 매일 써서 읽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송을 한다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단순한 일을 꾸준히 해낸다라는 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지켜보면서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것과 유사한 행위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었었던 것은 네. 어제였죠. 저희 그 팟빵에 댓글이 달렸었어요. 그래서 C로 시작하는 네. 어떤 아이디를 가지신 분께서 잘 듣고 있다고. 근데 정말 그 기분을 뭐라고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올해의 선물 같죠, 약간. 네. 저희가 상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네. 저희가 막 초에는 메일 계정을 열어놓고 막 사연을 받는다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오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슬며시 안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디선가 누가 듣고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족하자 했는데 진짜 실물의 손을 가진 누군가가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이게 이런 보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쵸.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우리도 숱하게 많은 방송들을 듣잖아요. 보고 듣는데 소감 남겨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저도 없어요. 전 댓글 남긴 적도 없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들어도 실제 글을 남기는 데까지는 극소수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좋지만 이렇게 정말 듣고 있음을 표현해주신 분이 처음 나타나서 네. 어제는 진짜 벅찬, 지금도 그렇고요. 네,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에게 그런 한 줄의 글이나마 보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마무리할까요? 그럴까요? 오늘 좀 길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올해를 돌아보면서 네, 다양한 작품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굉장히 많이 다들 힘드시겠지만 좀 더 힘내시고요. 내년에 2021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